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재무제표 오늘 이제 계속 제가 뭐 비용이라든가 저번에도 뭐 감각상각비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뭐 뉴스들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바이오 기업들 뭐 회계 처리 좀 문제 있다. 뭐 이런, 사실 비용으로 미국에선 잡는 거를 왜 우리 한국의 바이오 회사들은 또 자산으로 잡아서, 어떻게 자산으로 잡는다는 거는 그 이익으로 잡히다 보니까 좀 약간의 좀 그 좋게 보이는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는데, 좀 냉정하게 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좀 몇 년 전에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깔끔하게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개발비와 바이오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좀 그래도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한번 내용 정도는 알아두시면 또 재무제표부터 보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비는 뭐냐면은, 이제 개발 비용이라는 건 사실 이제 무형 자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뭐 예를 들면은 이 불닭볶음면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이 불닭볶음면을 우리가 뭐 이제 이 삼양식품이란 기업이 사실은 그 예전에 그냥 삼양라면 이걸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농심에 항상 뒤쳐져 있었는데, 최근에 그 불닭볶음면이 나온 지가 꽤 됐죠. 근데 그 없던 상품을 이걸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도 히트를 쳤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대박이 났죠. 그래서 지금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만들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구를 개발을 한 거죠. 자, 이제 뭐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새로운 또 라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연구를 R&D라고 그러죠. 제약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하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비 같은 경우 요게 이제 뭐 예를 들면 200억이라 치면은, 이 연구비는 아직은 우리가 뭘 제대로 된 완성품이 나온 건 아니고 연구 단계거든요. 연구 단계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익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용은 비용이기 때문에 연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액, 여기 보시면은 연구비를 200억 전액 단기 비용 처리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이 옆에 보면 개발비가 뭐 예를 들면 100억이라고 치면, 개발비는 뭐냐면 이제 제품 판매 시점부터 무형자산에 편입을 하는데, 이 제품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한 끝에 어쨌든 제품 개발이 끝났어요. 저 모양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불닭볶음면이 딱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제 나오는 시점부터 이제 판매할 때까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비라고 하는 건데, 거기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을 개발비라고 그래요. 이것들은 이제 오히려 자산에 포함을 합니다. 무형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는 연구비, 그거는 무조건 비용 처리를 한다. 그러나 제품이 완성이 되는 순간은 개발비로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자산에 편입이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업체로 들어오면 신약 개발 연구 개발비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신약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상 단계가 있잖아요. 전임상은 뭐냐면 이제 이 어떤 뭐 우리가 항암제를 만들 때 뭐 몸에 이제 그 암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만들 때 물질을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암제로 쓸 수 있는 그 신물질을 찾아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전임상 단계로 하는데,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물질을 찾아서 약을 이제 만들죠. 만든 다음에 이제 임상을 하죠. 임상 1상, 2상, 3상, 판매 승인. 근데 아까 불닭볶음면하고는 다르죠. 약을 만들었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고 그 인간의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임상 과정을 통해서 사람한테 무해한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삼양식품의 그 불닭볶음면과는 다르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임상 1상, 2상, 3상 이 과정이 끝나야만 이제 판매 승인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화해서 판매가 가능한 거죠. 이게 약간 이제 차이점인데, 그래서 보통의 이제 미국인이나 그 외국계 제약사 같은 경우는 신약 판매 승인 후부터 무형자산에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전임상부터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임상 3상까지 한 상태에서는 무조건 이게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도 요즘에 보면 임상 3상까지 가가지고 막 실패했다는 뉴스 많이도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성공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독하게 해요. 그래서 이 개발비를 어쨌든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첫 편입을 할 때는 무조건 판매 승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의 FDA가 자, 너네 임상사상 이제 다 끝났고 판매에도 문제 없다. 이 도장을 딱 찍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자산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동안 비용으로 들어갔던 게 자산으로 잡히니까 이익이 이제 막대하게 늘어나겠죠. 근데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들쑥날쑥했어요. 임상 3상 예전에는요, 뭐 임상 1상 들어간 것도 그냥 이렇게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자산에 편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 기업들 막 회계가 들쑥날쑥한 거죠. 어떤 기업들은 비슷한 회사들인데 실적이 너무 좋고 어떤 회사들은 실적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가 됐고 국내 제약사들은 어쨌든 이제 임상 3상부터는 무형자산에 좀 편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최근에는 변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조금 덜 타이트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개선됐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업체들 한번 볼게요. 이게 셀트리온의 이제 바이오 개발비 처리하는 내용인데 29기 반기가 이제 가장 최근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연구 개발 비용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인데 이게 좀 상당히 많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러니까 이게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의 비용을 이제 뭐 29기 반기니까 상반기 동안 쓴 건데 연간 기준으로는 한 2,800억 정도 굉장히 막대한 금액을 이 연구 개발비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이제 여기 회계 처리 내역을 보시면 이 연구 개발 비용 중에서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어요. 이건 비용입니다. 누가 봐도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간 이제 비용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비용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85억 정도 될 텐데 밑에 보시면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 1184억 중에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485억을 비용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698억 있죠. 이거를 개발비 처리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이오 어떤 신약을 개발을 할 때 그게 사실 이제 완전히 임상 성공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성공을 가정하고 자산에 편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698억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그냥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냥 비용 처리를 만약에 해버린다면 셀트리온 실적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겠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다면. 그래서 이런 이제 개발비 관련해 가지고 셀트리온은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매출액 대비해서는 연구 개발비가 한 25% 정도 잡혀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헬릭스미스인데 이 종목 뭐 올해 좀 주주분들한테 이게 작년에 좀 상당히 좀 힘들게 했던 좀 종목이죠. 임상과 관련한 리스크가 좀 있어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것도 이 연구개발 비용 처리한 건데 연구개발 비용이 지금 보니까 한 155억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이 155억 정도 중에서 판매 관리비를 57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비용을 57억. 그럼 나머지 3분의 2 정도 거의 한 1000억 가까운 그러니까 100억 가까운 거를 개발비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비라는 건 자산에 편입됩니다. 그럼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까 셀트리온보다는 비용에 있어서 좀 인색한 거죠. 자산으로 이 처리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3기에는 여기 보시면 그 개발비를 무려 뭐 250억이나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24기 반기에는 좀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인데 이 23기에는 250억, 그전에는 270억. 이거 다 성공한다고 본 거잖아요. 헬릭스미스가. 근데 너무 이제 요거는 낙관적으로 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조금씩 이제 그런 개발비들을 좀 줄여는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보실 때 연구개발비에서 이 무형자산에 편입되는 개발비를 얼마나 많이 잡고 있는지 너무 많이 잡고 있으면 좀 의심은 해보세요. 뭐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너무 좀 약간 어쨌든 회계는 보수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군당 한번 볼게요. 종군당 같은 경우도 신약 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아직 임상 성공까지는 아닌데 신약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연구 개발 비용이 지금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628억이죠. 628억인데 이 중에 비용, 판관비하고 제조경비를 무려 590억 잡고요. 개발비를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다 0으로 그냥 잡은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군당 같은 기업들이 괜찮은 거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땐 깨끗하게 개발비를 나중에 이제 임상 성공하면 여기에 이제 무형자산으로 잡히겠지만 임상 성공 아직 한 것도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도 지금 이익으로 안 잡은 겁니다. 물론 종군당도 욕심이 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개발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익 처리를 해버리면 이익이 더 점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고 있어요. 그만큼 종군당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클린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들 작년에 좀 이슈가 많이 됐던 이 연구 개발비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에 대한 뭐 관련된 내용들도 뉴스들도 많으니까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계속 그 비용 처리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